빨리. 자, 이제 방송 들어갑니다. 됐어요. 시작해, 빨리. 자, 뭐야. 기자님, 여기 뭐 안 뜨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화면 뜨는 거 보고 자,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시고 지금 방송 되고 있습니다. 안 뜨는데요. 지금 방송 잠시 기다려요. 잠시. 인사 또 고개 부러지게 생겼네. 자, 떴습니까? 스탠바이. 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수함 산악회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3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재정 변화라고 15분 이상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수함 산악회 3회, 오늘은 지난번 2월 16일 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을 계속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던 우리 신규원 교수님을 모시고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과정 등 시민들의 의혹 같은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공론화위원회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한쪽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는데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산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계기가? 일단은 소위 이제 맹정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은 시산, 더 좋은 시산 서산 준비 기획단에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이제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서산의 이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이제 또 그런 의견을 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민 참여단이 구성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부 논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했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는데 몇 차례나 하고,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게 된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정도 모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분들이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이 다 다양하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인 논의를 저는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체적인 논의. 예. 예를 들면은, 찬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입장이 얘기되면 또 반대쪽의 입장에서 또 그것을 검토해보고, 또 반대쪽에 가까운 어떤 입장이 나오면 또 찬성 쪽의 의견으로 또 대해서 또 검토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제 의안들을 우리가 이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회의하면 보통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위원회에 참석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질긴 위원회는 처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단 구성은 원래 이제 처음에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구성되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또 시민들께서도 생각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단을 잘 설계하기 위한 하나였던 그런 모임체였죠. 그래서 이제 시민참여단에 온전히
모든 결정이 맡겨진 그런 구조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신기원 교수님은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예, 예. 뵀는데요. 그동안 지역에 큰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후보자 간 토론회를 주관해서 사회를 보신 적이 많아요. 예, 예. 그게 그 후보자 간 토론회라는 것이 이게 그 한쪽에 치우치거나 예. 또 그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신기원 교수님은 그 공정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검증이 된 분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위원회도 위원장님을 맡으시게 된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석각장을 반대하던 양대동 주민들은 아직 수긍하지 못하시고 예. 공론화위원회 자체나 그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을 가지고 계셔요. 예. 첫 번째로 그 저도 그날 취재를 했는데 2차 토론회에서 2차 토론회. 예. 예, 예. 시청 직원이 그 있는 사실만 말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뭐 합의했다고 사전 모임에서. 그런데 뭐 좀 사실이 아닌 거를 말했다.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치 그 권한이 있는 듯이 그게 마치 그 정당성을 부여한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런 면에서 또 참여했다는 부분에서 찬성자로서 그런 면에서 불만이 상당히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2차 토론회에 시민 참여다 하고 뭐 찬성 반대측만 있으면 됐는데 왜 공무원들이 참여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2차 토론회 있기 전에 수요일인가 저희가 이제 모여서 찬성 측, 반대 측, 그 다음에 진행하는 측,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사자가 모여가지고 그 2차 토론회의 그 진행 순서와 관련해서 논의하는데 사실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무원들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도 이제 동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주면 경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정 좋지 않은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것이 뭐 사실관계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또 반대 측에서 또 적어서 뭐 사실관계가 아니다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또 이게 그 자기들 그 주장하는 그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또 아마 나왔는지는 저도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뭐 워낙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무원이 참여한 부분은 반대 측하고도 다 이렇게 좀 합의가 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우리 방송이 송출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다음에는요. 그 사전 여론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찬성이 22%, 지지 아니 말 반대. 반대가 반대가 35%.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단을 유보하신 분이 43%. 예. 그 정도였었는데 그 반대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의혹을 갖고 있냐면 찬반을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 추출해서 105명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예. 그 명단 찬성 반대에 대해서 시청 측이 접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서 찬반을 반반 혹은 뭐 적절한 분배를 보류까지 그렇게 분배를 한 게 아니라 찬성자가 참여단에 더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혹은
그 개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하고 구성 비율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여론조사는 갤럽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몇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선 전화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냈었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선거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위해서 그 무선 전화 이 명부를 줄 수 없다는 거죠. 투표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은 유선 전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 전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한 400통 걸었을 때 한 통이 서산 사람일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선 전화 막 임의로 무작위로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예, 어디 사시죠? 그럼 예. 울산입니다. 예, 어디 사시죠? 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400통 걸어서 한 통이다. 그럼 우리가 1000명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40만 통을 해야 돼요. 네. 비용도 10억. 근데 뭐, 지금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뭐, 그런 정도의 비용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유선 전화로 가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대신 뭐, 지역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건 다 고려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1004명에 대해서 갤럽해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1004명에 대해서 이제 그럼 시민참여단 2차에 걸친 토론회가 있는데 참여하실 거냐 이렇게 의향을 물었더니 뭐 참여하겠다는 분이 그래도 한 200분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비율에 맞춰서 뭐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중간층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갤럽 얘기는 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찬성하겠다는 분들은 시민참여단 그 여기에 많이 이렇게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셨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분하고 무관심 하신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35분이 확보가 됐는데 다른 분들이 안 되니까 그럼 비율은 프로테인이 거의 다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또 다시 그 1004명 이외에 다시 또 성향과 이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을 이제 넣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105명을 전체 시민 참여단의 인원으로 이제 구성을 했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세 자릿수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5명이 구성됐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수님이 지금 제가 질문할 내용을 네. 몇 개씩 다 했어요?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자문사무산학회 이 자리만 앉으면 이 그날 분량을 다 하려는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 한 서너 개를 건너뛰게 됐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얘기해서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 시민참여단을 꾸리는데 여론조사를 배경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성향별로 분석해서 105명을 구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고 그 갤럽에서 한 거죠. 갤럽에서. 그 사실은 이게 그 꾸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 선거 때는 집전화로 오면은 조금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세력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면 그 연령별, 성별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이제 현실이 그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가면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방문조사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도 저희가 제시했는데 검토 후에 그거보다는 그래도 현실 적합성이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그 유선전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택을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얼마나 모임을 자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은 잘 쉬웠는지
그리고 논의의 밀도가 아주 어땠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몇 시간씩 하고 예. 그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뭐 토론도 심하게 예. 하고 그 공론화위원회를 그 시민참여단을 출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 뭐 진통이 있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이번에는요, 저도 취재를 2번 다 했거든요. 예, 예. 베니키아 호텔에서 1차, 2차 했습니다. 예, 예. 1차 회의에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수와 예. 2차 토론에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수가 약간 다릅니다. 예, 예. 예.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105명 중에 예. 1차 토론 때 한 80명인 것 같죠. 80명. 예, 80명 맞고. 그 다음에 2차 토론에는 1차 토론에 오지 않으시면 2차 토론에 올 수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자격을. 왜냐하면 이거는 2번의 토론의 기회를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셔야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식견을 좀 가질 수 있지. 그렇게 무슨 한번 오셔갖고 그냥 뭐 하시는 건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차 토론에 그래서 이제 전화는 무수했죠. 그래서 1차 토론에 오셔야만 2차 토론에 오실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토론에 이제 80분이 오셔서 뭐 한 80%가 좀 안 됐습니다만 거의 80% 됐죠. 그리고 이제 2차 토론회에는 70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토론회는 저희가 또 시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에 시작했는데 그래도 2시 그 당시 저희가 2시 30분까지 오시는 분까지는 그래도 왜냐면 그때가 본격적인 토론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2시 30분까지 오시는 분은 이제 입장을 허용하지만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은 우리가 입장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미리 다 또 그분들한테 다시 공지했습니다. 우리가 공지한 건 아니지만 다 디모스에서.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토론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2시 30분 이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총 오신 분은 72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결정 과정에 못 들어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시민사회 어떤 약속이란 말이에요. 작은 걸지 모르지만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서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오신 분한테는 대단히 이제 죄송스럽습니다만 참석을 우리가 이제 못 시켰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이제 105명 중에 70명이면 뭐 겨우 70%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건 아니고 1차 토론에 오신 80명 중에 70명이 오셨으면 거의 한 88% 정도 되거든요. 거의 90% 가까이 오신 거로 봐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참 굉장히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셨다 그런 예. 말씀 드립니다. 그 사실은 일부의 시민들께서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예. 105명의 17만 8천 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예. 이들이 과연 이걸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기보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 예. 그래 그 그리고 부분 죄송해요. 예. 또 하나는 아까 1차에 참여하셨던 분을 2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행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그 반대 주민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냐면 그 전화번호를 시청이 갖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득 전화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거꾸로 이제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이를테면은 우리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결정하는데 국가 결정인데 글쎄 우리가 5천만이면 그 중에 뭐 한 1000분의 1만 해도 한 5만 명은 모였어야 되는데 5천 명도 모이진 않고 그 500명도 안 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전의 월평공원 대전이 150만이지 않습니까? 150만인데 글쎄 제가 200명 넘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린 그러면 거기가 150만인데 우리 15만 좀 넘으면 그걸 따지면 한 20명만 해도 되는데 대의 정치의 하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대표성의 문제는
어디서든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랄까 그 비판이 꼭 저는 뭐 맞다라고 이제 수긍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건 어디서든지 제기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는 얘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모스라는 그 이제 기관에서 이제 행사를 주관했는데,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이제 공론화 위원들끼리도 우리가 이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되는 않냐,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 간에 견해가 좀 갈렸어요. 아니, 그거 우리가 알아가지고 말이야, 그 번호를. 만약에 이게, 뭐 이게 혹시라도 이게 유출된다든지, 또 뭐 어떤, 우리가 또 뭐 또 전화를 한다든지 말이야.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있냐, 우리 모르게 하자. 저도 그것도 알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께서 뭐 시청에서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설득 전화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시민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랄까 양심 선언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 서산 포스트에서도 취재해서 그게 사실에 입각한 건지,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이렇게 하면 특종을 날리는 거 아닌가요? 의견만 들으려고 했더니 업무까지 주시네요. 아니, 그래서 서산 포스트가 뭐 특종을 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 시청에서 네. 그렇게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반대 측에서도 입수해서 작업을 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미 어떤 시민이 벌써 제보를 하고 이건 불공정하다 글쎄, 했을 것 같고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 100명이. 예. 아니, 100명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1,004명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자꾸 우리가 105명이 대표성 있냐 그랬는데, 1,004명한테 다 전화를 해서 여기 시민참여단에 들어올래 안 올래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1,004명 중에 한 2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마음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다 참여해야, 예를 들면은 시민참여단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토요일 날 제가 생각할 때 그 2번에 걸쳐서, 물론 뭐 약간의 그 참여하신 수당은 줬지만, 이 결정에 이렇게 그 긴 시간, 어떻게 보면 4시간, 그 다음날은 뭐, 보통 둘 다 한 5시간씩은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다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가까운 사람, 사실은 결혼식에도 뭐 대전에서 한다 또는 뭐 이렇게 이 서산에서 이루어져도 때때로는 사실은 돈만 보내고 인편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그날 그 전체 과정을 취재했는데요. 2시부터 한 7시 가까이 그렇죠. 돼서 예, 5차 투표까지 갔습니다. 예. 근데 저는 1시에 준비해서 나가서 예. 집에 오니까 8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민 참여단들이, 그 위원들이 대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날 그 한쪽에서 이거는 이제 반대 진영의 의견이 아니라 예. 일반 시민들의 의견 중에서 그걸 생중계를 했거든요. 예. 그걸 보니까 그 진행을 맡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이벤트사가 예. 회의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고 1차 회의 때요. 예. 개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회의가 산만해졌다.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공론이 벌어진다면 그 대행사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요. 예. 또 하나는 그날 5차까지 이제 그 주민들이, 제가 그걸 생생히 보았는데요, 투표로 5차까지 갔습니다. 정확하게 4차. 4차입니까? 예.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그 참여자가 예. 4차였나요?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하루 정도 양측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판단할 정도 하룻밤 정도는 주는 게 어땠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5차인 줄 알았는데. 4차. 제가 왜냐면 체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랬어요. 그 이제 투표 과정도 그러면 이제 1번을 찬성으로 할 거냐, 2번을 찬성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1번 찬성 한번 하고 2번을 또 찬성으로 또 해서 이게 수치가 맞으면 그걸로 가자 그랬습니다. 저는 그 방법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그거에 굉장히 그 참 독특한 방법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그럼 1번을 찬성으로 할래? 2번을 찬성으로 할래? 요걸 결정해서 그걸 했으면은 그냥 또 논란이 전 또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1번을 찬성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2번을 찬성으로 해서 그 1번과 2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숫자가 맞아야 그것이 이제 통과된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민참여단이 투표를 할 때 문항을 2개를 줬어요. 수학장을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요거를 문항을 1번에다가 먼저 하면은 되게 선거에서 1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거를 찬성을 1번에 뒀다가 한번 투표해보고 다시 찬성을 2번에 두고 반대를 1번에 두고 이렇게 문항을 계속 바꿔가면서 한 겁니다. 그래 그게 일치돼야만. 그게 4번 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는 8번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2번이 문항에 바뀌었는데 2개가 딱 맞아야. 투표가 맞아야만 결정난 거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4차까지 갔으니까 8번. 투표를 8번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사회자님한테 이제 그 견해가 제가 좀 다른데 사회자님은 이제 저 아무 견해도 안 했는데. 아니 갈등이 있어서 이제 그게 틀리니까 그런 입장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숫자 한 두세 분이 그거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시험. 왜냐면 두 번째에 5번을 누른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두 번째에 5번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참관인이 저하고 또 공론화위원 중에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번호도 몰라?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저는 번호도 몰라가 아니라 어떤 분인가가 시험하는 거죠. 이게 공정성을 시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5번이 나올 수가 없는데 5번 누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려고. 세 번째도 역시 또 안 맞았어요. 2번 하는데 그 네 번째 하는데 예를 들면 그날 이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41대 27인가 그랬는데 20몇 명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는 게 하나가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안 가고. 그래 또 속으로 저게 또 5번이나 다른 보다 누르거나 이쪽을 또 누르면은 분명히 안 됐는데 했는데 이제 네 번째는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8번 만에 그러니까 네 번째 만에 됐는데 그 두세 명이 저는 계속 그거를 자기가 계속 1번을 눌러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건 다 기록은 나올 겁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조작을 했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신뢰성 없는 얘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 과정과 관련해서 좀 시간을 주고 수기하지 그랬냐, 좀 다음번에 하든지.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공론화위원끼리 첫날 이제 사실은 찬성 반대 마지막에 그런 발표만 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공론화위원들의 이제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무슨 생각이었냐? 첫날부터 논쟁을 부리면 안 된다. 논쟁은 둘째 날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첫날은 저런 찬성 의견은 저런 거구나. 또 반대 의견은 저런 거구나를 그날 발표를 했고 첫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질문을 또 우리가 궁금한 걸 또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찬성 측하고 반대 측에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소각장 또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 나온 거를 둘째 날에 또 질문 나온 걸 다시 또 다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고 그러고 이제 물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만약 그거를 예를 들어 정확하게 지금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10분을 주는 게 적당하냐, 1시간을 주는 게 적당하냐, 뭐 그런 부분은 또 이게 방법상의 저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시민참여단에서 질문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그래서 제가 막 26건인가 질문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다 해소하겠습니다. 뭐 26명이 참여해서 이 찬성이나 반대 측에 질문했으니까요. 궁금한 거. 그래서 수기 과정과 관련해서 그 시간을 다음 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면 글쎄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또 많은 지식과 정보와 판단과 어느 정도의 결심이 선 그런 상태에서 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진 성숙된 상황에서의 저는 결정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그 지난주에는요 반대 활동을 열심히 했던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십니까? 이 공론화위원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또 언론사로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우리 시민참여단 할 때 행사 대행사하고 서산시만 뭐 가중치니 뭐 각종 성향 그 수치를 알고 있어서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정해준 수순대로 결론을 몰고 간 거 아니냐 그런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4분 내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발언이 기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다음 질문 것까지 대답을 하시는 경향이 차분차분 제가 또 설명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답변 길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반대 측에 우리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 분들 오셔서 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두 분이 이제 패장은 유구무원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실 때 저희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는 뭐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심판이랄까 주관했던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또 그렇게 근데 이제 그분들이야 또 그렇게 그동안 그런 운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도 내내 좀 마음이 아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지금도 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시는데 뭐 저로서야 그거야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만 뭐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뭐 그건 어디 양심에 거리낌 없고 또 공명정대한 그런 입장을 가서 하자고 항상 우리 위원들하고도 얘기했고 우리 위원들 다 저는 뭐 저희들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또 공명정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가중치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자회견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리 다 정해놓고 어디로 몰고 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기자회견 할 때도 왜냐하면 이제 이를테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이제 뭐 22% 정도, 반대가 뭐 한 35% 정도인데 지금 22%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5명 뽑는 데에는 105명 뭐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저 시민참여단으로 이렇게 모시는 데에는 어쨌든 35명이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2명인데 35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고 반대는 35명 5%인데 35명이 오신 거라고. 그럼 1대1로 했는데 여기는 22%뿐이 안 됐는데 찬성이 35명이 왔는데 그러면 35명을 다 1로 주면 안 되죠. 그 비율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중치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하고. 어떻게 찬성자가 반대자만큼 왔을까요? 여론조사는 반대자가 조금 높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105명 구성해. 105명 구성해서 105명 구성해서 가중치를 둬야지 온 사람을 가지고 두면 안 되죠. 105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참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거기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아주 그 극단적인 경우로 우리가 105명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지만 수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가중치를 두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찬성은 뭐 22%인데 만약에 35명이 다 오고 반대는 35명인데 예를 들어서 10명만 왔다. 그러면 그 10명이 또 그걸 다 가져갈 거냐? 안 그래요? 10명이 또 나머지 안 온 사람들 25명가를 다 대표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온 사람들의 참여, 이게 중요한 거지, 안 온 사람까지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뽑는다, 뭐 국회의원 선거 간다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이, 그거는 똑같이 한 표지만, 그거는, 안 온 사람이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50% 안 됐는데, 그럼 50% 안 된다고, 해서 안 온 사람들 거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한 거지 무슨 예를 들어서 시나 예를 들어서 디모스에서 모든 걸 다 정해놓고서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공론화 위원들은 굉장히 핫바지 노릇만 했다는 건데 이걸 정하고 이런 부분을 관해서 논의한 게 바로 공론화 위원들이 이 가중치를 가지고 논의했고 또 이것 때문에 회의 시간이 이제 3시간으로 가고 그런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 면면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중 상당수가 저랑 활동을 같이 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 제가 실수하면 제가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후배한테 혼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깐깐했을 거다. 저는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날 2차 회의에서 마지막에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가 4차지만 사실 투표기를 누른 건 8번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전자투표가 비밀투표야. 비공개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데 성향이 분석되고 전자투표니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공개투표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시민참여단이 그래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그 눈치를 봐서 자꾸만 일치가 안 돼서 4차까지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추진 측이라든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사실상 공개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투표가요.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시민참여단이 눈치를 봐서 찬성적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시민참여단에 대한 또 좀 명예와 관련된 거다 저는 봅니다. 그는 시민참여단으로 오신 분들 자체에 대한 인격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지. 물론 저희도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이제 생방송 같은 경우도 저희끼리 논의가 개인의 알 권리가 있는데
예, 그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사실 논의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서산 시민들이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정보 보호. 아까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개인의 정보 보호 때문에 그 사람이 시민 참여단으로는 참여하고 싶지만 이거 공개적으로 이게 내가 얼굴 나가는 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부분까지 또 시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논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 참여단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뭐 눈치를 보지 않았겠느냐. 그건 잘은 모르지만 그 자칫하면 그게 또 거기 오신 분들한테 그게 신뢰되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게 가중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가 한 표지만 예를 들어서 0.6 얼마면 그 계산을 0.6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관한 건 저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되는 건.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제든지 다 공개할 겁니다. 또 공개 요청하면 다 공개할 거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공개했는데 그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음암에 사는 백다연 우리 C 이분이 왜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갔나 이것까지 막 이게 돼버리면 그 개인의 이 뭐랄까 인권이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이게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든 뭐든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그것은 다 오픈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예. 그 제가 당일날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예. 다른 기자보다 유난히 앞에 가서 찍었습니다. 아, 다만 그 시민 참여단 분들께서 내가 찬성 반대 이거를 성향을 드러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셔서 이제 뒷모습만 되도록 그렇게 찍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시민참여단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역시. 그래 대개 기자들이 저 멀리서 원경을 찍었고 저는 바짝 다가갔는데도 불구하고 뒷모습만 나오게. 역시 그렇게. 백 기자님 멋집니다. 예. 이따 끝나고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 지역사회에서 예. 그 서산시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드문 사례예요. 예, 예. 이 양자의 충돌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시민의 공론으로 풀어가는 거는 전국에서 드문 사례였습니다. 예, 예.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도 막 지금 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공론화위원회는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이제 뭐 참여한 것 자체가 이 우리 이제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두 번째까지 첫 번째 뭐 공모했다가 그거 유치위원들이 이제 어쨌든 반대해서 그것도 한 표 차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 됐고 다시 또 이제 해서 그때는 뭐 유치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해서 이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꾸 이제 의혹을 제기해서 사실 뭐 또 선거하고도 겹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뭐 중지됐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해결책은 있어야 되는 거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지화가 됐건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됐건 그것이 어떤 것이 필요했고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그럼 누가 나서서 할 수 있었겠느냐 누가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궁금한 거를 질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푸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뭐 참여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뭐 민주성이라든가 절차적 민주주의.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저것을 그렇게 풀지 않았으면 저거는 제가 볼 때 풀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 측이 만약에 그러니까 토론회만 열었다. 그냥 여론조사만 했다.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믿는 것보다 누가 반대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 여론조사도 보면은 찬성이 뭐 한 저기 20몇 프로 되고 처음에 1,004명, 반대가 30몇 프로 돼. 그다음에 중립이 이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이라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과연 그 중립을 어떻게 놓고 해석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겠느냐,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간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로 말하면 부동층 공략을 누가 잘했는가 예.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면은 있죠. 다는 아니고. 네. 이번 공론화위원회 참여 경험을 살리실 건지 앞으로 다른 문제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 참여할 의사 같은 게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패배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또 계신 분들이나 또 뭐 불복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이 자체가 아유 굳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껴서 내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굳이 뭐 참여해야 되나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런 의미 있는 과정을 좀 지역사회에 또 알리고 또 같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나가는 그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뭐 학문, 전 원래 본 전공은 뭐 행정학입니다만 행정학을 저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생각이 반반입니다. 교수님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았죠.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예. 그 어려운 걸 이렇게 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 오시는 분을 조금 괴롭히는 글쎄. 여기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그 진행 과정에서 예.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백서를 네, 작성하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예. 물론 서산시청하고 같이 하실 텐데요. 예. 시에서 만드는 거죠, 뭐. 예. 예. 그럼 우리 서산포스트에 좀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산포스트 예. 서산포스트 홈페이지에 오면 누구든지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안 합니다. 네. 여기 반대 주민들 중에는 예. 시가 자원회수 시설을 건설하는데 700억만 투자된다. 예산이 반이고 뭐 중앙정부 지원이 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700억이란 말은 그 예산 투자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해서 이게 그 예산 부담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아산시에서도 1200 정도 들었다고. 예. 그리고 서산시 의회에서도 질의응답에서 12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요. 그 뭐 이게 주민 위로 시설이라고 할까요? 부대 시설. 예, 주민 편의 시설. 이게 예산의 분배 문제인데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예. 사실은 그 자원회수 시설에 몇 천억이 들어간다면 복지에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예. 좀. 이제 2월 18일 날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 한 위원님이 이제 그거를 저 반대 측에서 제시한 어떤 그 성명서 비슷한 걸 이제 저한테 쳐서 제가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그 결과를 발표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또 논의를 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그날 18일 날 원래는 뭐 11시에 이렇게 기자회견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기도 한 게 이제 바로 그 논의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생각은 일단은 그 부분도 짚어보자. 그러나 이것이 그 사항이 이 시민참여단의 결과를 뭐 뒤집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또 다수결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입장 표명을 한 결과 발표를 한 그날 오후에 저희가 또 모여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의 얘기, 설명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 뭐 기본 시설비 또는 뭐 부대 시설비와 부대 시설비에 주민 편의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의 인식에서 나타난 어떤 차이, 그것이 이제 어떤 그런 논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부분까지 또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오해들이 뭐 충분히 저는 해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논의 과정도 백서에 들어갑니까? 예. 장시간 예. 고생하셨는데요. 예. 끝으로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 이 시간이 끝나고 저한테 뭘 사준다서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래요. 한마디 하십시오. 예. 뭐 하여간 요런 또 기회를 서산 포스트하고 우리 이제 백 기자님이 마련해줘서 뭐 사실은 조금 저는 다 끝나고 홀가분한 입장에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다 저를 데려다가 이제 고문을 또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시키는 그런 뭐 이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아직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 있다. 그것은 결코 뭐 어느 편을 들기 위한 건 아니고 설명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뭐 해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우리 백 기자님한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뭐 흔쾌히, 물론 뭐 백 기자님하고의 그런 뭐 인연이라든가 우리 가 대표님의 그런 열정 뭐 그런 부분도 뭐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왔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것이 뭐 충분히 다 얘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우리 공론화 위원들이 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솔직히 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민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산시에서는 이제 처음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들 또는 공직 내에서도 고위 정책 결정자가 해야 되는 결정들을 혹자는 뭐 이게 시민참여단이나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는 입장이나 뭐 또 지방자치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시장이 갖고 있던 어떤 권한을 일정 부분 시민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서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한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뭐 각자 또 처한 입장에 따라 저는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어 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고, 우리가 참여민주주의 하는데 실제 이렇게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 또 참여를 잘 안 해요. 저도 뭐 서산에서 이제 정착한 지가 20년 됩니다만, 저도 시민단체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어려운 게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 이게 이제 참여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시민단체 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 이런 강좌를 좀 해보자. 그러면 그냥 벌떼같이 몰려올 거 아니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반대쪽의 의견을 표시한 분들이 프로테이지가 찬성보다 많아서 그분들이 많이 참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시민 토론회 과정에 참석할 거냐 그럴 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반대나 중립은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와 또 내가 참여하는 현실 민주주의의 어떤 갭 같은 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민들께서도 한번 의미 있게 이 과정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론화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 좀 자신한다, 최선을 자신한다보다는 그런 좀 업에 있는 얘기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많은 고민을 저희도 하면서 이것을 해나갔지, 무슨 뭐 이게 어떤 사전 각본을 짜놓고 무슨 틀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그것은 0이다, 0%다. 뭐 그런 말씀은 좀 그런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오늘 하여간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양 또 가 대표님이 처음에 또 이 방송이 그냥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냥 땀을 막 흘리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또 우리 또 사모님께서 옆에서 그냥 땀을 또 닦아주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다정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백 대표님도 어떻게 좀 올해는 뭔가 북술에도 이겨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아니, 우리가 방송이 늦어진 원인은 우리 신규영 교수님이 늦게 오셔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요. 시민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소각장 건설은 찬성과 반대의 그 논쟁이 무려 20년이 지속되어 온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시민참여단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뭐 추진하는 시청 측에서는 결론이 내려진 걸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민원은 끝까지 시민들의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끝까지 성의를 다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 하셨던 신기용 교수님을 모시고 1시간여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전 사모님이신지 몰랐어. 근데 그냥 이 땀도 닦아주길래 사모님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오늘 방송 사고를 교수님이 늦게